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 흥분 전도, 신경세포와 흥분 전달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흥분 전도 3원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감각세포에 자극이 가해지면서요. 자극에 대한 흥분이 이제 신경 섬유를 거쳐서 중추부에 전달되고, 이제 중추 신경 CNS에서 다시 이제 말초기관에 전도돼서 이제 반응을 나타내게 되죠. 이때 이제 신경 섬유의 작용은 흥분을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 흥분의 지표가 되는 게 활동전압인데요. 이것을 한 개의 충동으로 간주하고요. 신경 흥분 충동이라고도 하고 흥분 충동이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전도성 흥분 충동의 크기가 모두 이제 실무율에 따라서 실무율 법칙에 따른다고 하죠. 그리고 신경 흥분 전도 속도는 한 100m/s라고 하지만 신경 구조 굵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속도를 나타내니까 일정한 속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마리집을 보유한 신경섬유에서는요, 흥분의 전도 속도가 이제 빠르고요, 마리집 지름의 굵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흥분 전도성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이 따른데 그게 이제 흥분 전도의 3원칙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신경섬유의 한 점을 자극하면요, 흥분이 그 점에서 시작해서요, 양쪽 방향으로 전도되는 건데, 이걸 쌍방향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섬유가 이제 흥분하더라도 절대로 이제 이웃의 다른 섬유에 전도되지 않는다는 거를 원칙이죠. 전도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죠. 이게 이제 절연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삭의 직경이 이제 일정하면 전도 속도는 전도하는 동안에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것을 이제 불감쇄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원칙이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연접지연과 피로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전도된 흥분이 이제 연접을 통과하고요. 이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연접지연이라고 하네요. 연접지연. 이제 활성화된 종말단추의 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하죠. 탈분극 단추가 이제 적을 때 소수일 때는요, 연접 후 뉴런에서 생긴 EPSP가 이제 낮아서 흥분을 일으키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더 많은 종말 단추의 탈분극이 추가될 때 EPSP가 이제 높아져서요, 연접 후 뉴런에서 흥분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분한 이제 종말 단추가 동시에 이제 탈분극을 하면요, 지연 시간은 이제 최소로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척수에서 감각 뉴런이나 운동 뉴런의 이제 연접 최단 지연 시간이요, 0.005초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지연 시간이 전달 물질에 이제 방출된 전달 물질이요, 연접 내로 이제 확산하고요. 다음 이제 연접 후 뉴런이 탈분극해가지고 활동 전압을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이제 총 합계라고 하죠. 이제 연접의 성질의 특성상 뉴런이 이제 충분한 산소의 공급과 에너지 공급원인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충분한 양의 ATP를 생산하고 있을 때는요, 신속하게 반복해서 활동 전압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되풀이 돼서 산소보다 더 빠른 빈도로 이제 반복해서 흥분이
도달되게 되니까 연접이 이제 피로해서요. 흥분을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접 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접 피로를 피하고 흥분성 연접의 효과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연접 전 신경세포에서 여러 개의 이제 정기적인 이제 충격이 계속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자극에 대해서 이제 흥분의 총 양보다 더 큰 흥분을 유발하는 게 가중이라고 합니다. 가중. 또 가중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가해진 2개 이상의 자극에 의해서 한 자극 때보다 더 큰 흥분이 일어나는 것을 시간 가중이라고 하고요. 또 여러 개의 흥분성 자극이 연접 후 신경세포에 같이 동시에 도착해서 더 큰 탈분극을 일으키는 걸요. 공간 가중이라고 합니다. 자, 흥분 전도와 활동 전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활동 전압이 뭔지 볼 건데요. 흥분성 조직이요. 자극을 받아서 자극이 이제 문턱전이에 이르면요. 자극을 받고 있는 세포막의 부위에 갑자기 투과성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나트륨 이온이 들어가려고 하죠.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변화되려고 하죠. 그때 세포막 내에서 전기 상태를요. 마이너스 전기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탈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기적인 이제 전하를 잃고요. 나트륨이 들어가려고 할 때. 탈분극이란요. 신경세포가 이제 어떤 자극에 대해서요. 전이가 음전이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나트륨이 세포 안쪽으로 이동할 때 탈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던 칼륨 이온이 이제 바깥으로 또 나가려고 합니다. 얘네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또 재분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때문에 이제 전압이 왔다 갔다 막전압이 이제 안정적으로 다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탈분극과 재분극 상태의 2단계를 거치는 게요. 막전압의 변동을 이런 막전압의 변동을 활동전압이라고 합니다. 안정막 전압이랑 막전압 상태에서는요.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휴지기의 세포 내에서 전극을 이제 가했을 때요. 세포막을 경계로요. 전기적 이제 대립 상태가 되죠. 그래서 분극을 이루는 전압을 얘기하죠. 안정막 전압이라는 게. 그래서 안정막 전압은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mV 정도 된다고 하죠.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대립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분극을 이루는 전압을 안정막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 전압이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 정도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90mV. 신경 섬유가요. 바깥과 안쪽이 이렇게 정기적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막 전압은요. 그 근육에서도 볼 수 있었죠. 근육세포에서도 볼 수 있었고 감각세포에서도 또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분비세포에서도 나타납니다. 안정막 전압이요. 세포 내외에 있는 이온의 이제 배치 상황이 항상 다르고 나트륨과 칼륨을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안정막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나트륨 펌프가 존재해서 세포막에 나트륨 펌프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정막 전압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제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 4-13 보면 세포 바깥하고 안쪽에 있는 이제 이온의 배치 상태가 있죠. 나트륨하고 칼륨의 이온 상태를 한번 보시면 이제 바깥에 나트륨이 많으면 안쪽에는 또 나트륨이 적죠. 그리고 바깥에 이제 칼륨이 적고 안쪽에 이제 칼륨 이온이 많으면 이렇게 이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좀 이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동이 되려면 아까 펌프가 필요합니다. 나트륨 펌프. 그래서 나트륨 펌프로 나트륨을 이제 바깥으로 뿜어내고요. 이제 바깥에 나간 칼륨도 또 안쪽으로 또 들어와야 되죠. 세포대로.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의 펌프 때문에 이런 능동적인 운반 기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자극의 역치와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는 자극의 문턱과 흥분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신경이랑 근육이 이제 흥분하려면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흥분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제 자극이 가해져야만 흥분이 되는데 이제 자극의 강도랑 자극의 속도에 의해서 이제 신경의 흥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극의 강도가 어떻게 되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극의 강도는요.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흥분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신경 섬유를 흥분시킬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가요. 문턱이라고 합니다. 문턱, 역치라고 하죠. 그래서 문턱 값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때 막전압이요 마이너스 55mV까지 이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자극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면요 신경섬유가 흥분하지 않으니까 그 자극된 부분에서만 이제 전기적 변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국소 반응이라고 합니다. 국소 반응 그 부분에서만 어느 정도 문턱 위로 올라가야 자극이 되는데 그게 못하니까 그 국소적으로 고부에만 전기적 변동이 또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의 강도를요 문턱 및 자극이라고 또 하고요. 문턱가보다 더 큰 자극의 강도를 문턱 위 자극이라고 합니다. 또 자극의 속도가 또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 어느 정도의 속도가 나야지만 자극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강도의 변화가 이제 시간적으로 좀 느리게 되면요 자극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경 흥분 전도 속도가요 1에서 120m/s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극의 효과인데요. 자극의 효과를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문턱 수치가 문턱과 이상의 그러니까 문턱보다 높은 수치가 자극 강도가 지속되어야만 자극이 일어난다고 하죠. 아무리 강도가 이제 강해도요. 짧은 시간 동안만 가해지면요. 신경의 흥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경 흥분과 전달 차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신경 흥분이요. 전달이 차단되는 경우가요. 차단되는 경우에 이제 근에 자극이 이제 형성되지 못해 가지고요. 근의 마비랑 약화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종판에서 수용체에 대해서 아세틸콜린과 이제
이제 차단제인 큐라레가 근육에서 탈분극이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아세틸콜린과 차단제인 이제 큐라레가 이제 콜리나제 이때 이제 콜리나제 약제나요. 콜린 엑스트라제 억제제를 사용해서요. 아세틸콜린의 국소 농도를 이제 높여주면요. 경쟁적으로 억제 현상을 막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요. 전달 차단이라고 합니다. 흥분의 전달 차단. 자극이 정지된 후에도요. 계속적으로 반응이 계속되는 것을 후방전이라고 합니다. 후방전. 그래서 이런 차단 효과는요. 탈분극을 일으키는 이제 칼륨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신경성 인자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신경성 인자는 교감신경 이제 뉴런하고 감각신경 뉴런이 이제 성장하고 그 형태랑 기능을 이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신경성장 인자가 이제 사람을 포함해서요 많은 동물의 이제 혈장과 다른 조직 세포에 이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책에서 마우스 수컷에 있는 이제 침샘에 많다고 나와 있네요. 대략 이제 118개의 아미노산기를 갖고 만들어진 두 개의 펩티드로 이루어져서요. 두 개의 펩티드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침샘에서는요. 4개의 이제 다른 단백질 복합체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신경성 인자에 대해서요. 항혈청을 가출산된 이제 어린 쥐에 주사하면요. 교감신경절이 거의 전체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학적 교감신경 절제를 이제 만들 수 있다고 하죠. 신경 성장 인자에서 구조가 인슐린의 구조랑 이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조직이 성장을 자극하는 여러 종류의 호르몬과 같이 단백질 인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성 억제 인자가요. 그 신경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기관의 뉴런에 의해서 얻어지고요. 신경 말단에서부터 세포 내로 이제 역행성 이동을 한다고 하죠. 자, 이번 책 이번에 신경세포와 흥분 전달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봤던 지금 표들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의 기능을 표시하는 모형도죠. 여러 감각들이 들어와서 이제 CNS에 들어가면 PNS로 나가죠. 나가서 수의적인 근육 쪽으로 가고 불수의적인 자율신경계로 가는데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 있죠. 보시면 뉴런의 구조죠. 뉴런의 구조인데 이제 세포체에 이제 핵이 있고요. 그리고 세포질이 있겠죠. 거기 세포질 바깥에 가지돌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가지돌기랑 축삭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죠. 축삭이 정말 단축까지. 그리고 축삭을 보면 축삭 겉에 이제 싸고 있는 게 마리집이죠. 마리집이고 그리고 그 마리집 바깥에 있는 게 신경집이죠. 신경집. 마리집 바깥에 신경집이 있습니다.
이 뉴런의 구조를 알아봤고요. 보시면 신경원의 종류죠. 묵극성 신경세포랑 두극성 신경세포, 호극성 신경세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이제 돌기수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죠. 신경세포체랑 돌기에 대해서 한번 본 거예요. 세포체가 이렇게 안에, 세포질 안에 핵하고 세포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니슬 소체랑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축삭이 이제 쭉 연결되죠. 축삭이 연결되고 그 겉에 이제 싸고 있는 게 마리집이고요. 이렇게 신경집이 있죠. 신경집. 슈반 세포액이죠. 슈반 세포액. 이거는 악교세포죠. 악교세포. 이제 신경세포, 뉴런을 잡고 있죠. 악교세포가 잡고 있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이런 중추신경과 뇌신경을 이렇게 잡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지하고 보호하고 식작용하는 세포는 뭐라고 그랬죠? 미세악교세포라고 그랬죠. 소교세포. 이제 염증이 들어왔을 때 그런 염증들을 방어하는 기전으로 작용이 되죠. 그리고 암이 잘 생기는 곳이 악교세포라고 했어요. 신경세포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암이 생기는 부위가 악교세포, 이런 지지하는 곳, 악교세포에서 암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신경의 변성과 재생입니다. 이제 신경은 손상을 받을 수도 있죠. 손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신경의 변성은 과 재생은 PNS에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말초신경계에서 일어날 거예요. 중추신경계 CNS에서는 재생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상 뉴런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이제 완러 변성이라고 해서 손상 부위가 이제 절단돼서 이제 소실되는 것을 보여주고 재생 과정이 이렇게 되죠. 재생 과정이. 근데 이제 재생이 되는 거는 말초신경계다. 중추신경계는 손상을 받으면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신경도 이렇게 재생이 된다. 연접 이제 종말단추 확대 모식도죠.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안에서 이제 액포에서 나가죠. 나가면은 분극이 일어나는 거죠. 자, 흥분성 연접 후 전압과 이제 연접 후 뉴런의 활동 전압을 본 거죠. 역지전이가 있고요. 안정전이가 있죠. 이제 흥분이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의 이제 문턱값, 역지 이상의 값이 와야 흥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시면 활동전압도 역지 이상의 이제 EPSP를 나타낼 수 있는 자극을 가했을 때 이제 나트륨과 이제 칼륨의 평형 이제 안정막 전압을 유지하는 거죠. 활동 전압이.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제 억제성 물질, 이제 신경 전달 물질에서 억제성 물질에서는 세로토닌하고 가바가 있다고 합니다. 세로토닌하고 가바.
기억하시고요. 이번 시간 이제 수고 많으셨고, 좀 지루한 내용들이었겠죠. 지금 그래도 이렇게 한번 공부를 조금 해보다 보면 머릿속에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남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 과제를 낼 건데요. 과제는 이제 흥분 전도랑 활동 전압에 대해서 레포트를 제출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메일 번호가요. uziza 네이버.com입니다. uziza 네, 이쪽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시는 기간은요. 지금 다음 주가 추석이죠. 추석 연휴라. 지금 이 강의를 17일까지 들으시면 되죠. 17일 저녁 18시니까 저녁 6시까지 듣는 거죠. 아니, 18시. 20시인가요? 18시인가요? 아무튼 그때까지 들으시면 되니까 그 뒤에 이거 다 들으셨으면 숙제를 하셔야 되겠죠. 레포트 제출 또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26일 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면 또 추석 연휴네요. 네.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